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이 후보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국민선거인단 등을 합친 최종 집계에서 89.77%로 민주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며 새로운 시대에 서막을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권역별 권리당원과 대의원, 또 재외국민과 국민선거인단에 이어 누적 득표율까지 90%를 넘나드는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전당대회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98.69%입니다. 최종 득표율은 89.77%, 민주당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입니다.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3년 전 20대 대선에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패배했다며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확히 23년 전인 2002년 4월 27일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며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거라고 정권교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제와 통합을 강조한 김동연 후보는 6.87%, 지방분권에 방점을 뒀던 김경수 후보는 3.36%에 그쳤습니다. 이제 민주당답게 더 크게 하나 됩시다. 그 힘으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읍시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여러분과 사기 민주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을 갈아치우며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대선 행보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30분간 이어진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14번 언급하며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양극단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구호인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외치며 준비된 대통령 후보임을 내세웠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30분 가까운 수락 연설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당들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 도약과 퇴행,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병원 설립운동을 하던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돼 시립의료원을 세웠던 경험도 언급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경기도와 민주당을 자신이 바꿔냈다며 대한민국도 바꿔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어 국민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친위 군사 쿠데타로 타협을 배제하고 상대를 말살하려 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신의 구호인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내세우면서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출마론이 거론되는 한덕수 총리를 향해선 헌법재판소 명령조차 이행 안 한 것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대선 캠프에는 비명계 등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확정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은커녕 공방조차 없었던 아버지 이재명 추대식이었다며 대선에서
혹독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비주류 정치인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를 거쳐 이제는 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다시 원내 일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요. 기본 사회를 내세우며 진보 색채를 드러냈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엔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실용주의로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내 비주류였던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도전했지만 차기 주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5년 뒤 재도전, 이번엔 이낙연 후보와 서로 흠집을 내는 거친 경쟁 끝에 겨우 진보 진영 주자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 정치 신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해 대권 바로 앞에서 발길을 멈춰야 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빨리 찾아온 기회, 어대명 구도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역마다 90% 안팎 득표로 경쟁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경선 규칙에 반발해 김두관 후보가 하차했고 여론조사 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도 있었지만 당내 원팀 분위기는 뚜렷했습니다.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비주류 정치인은 거대 야당을 장악한 대표를 거쳐 이제 대권 도전 세 번째 출발선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구속 직전까지 가는 정치적 위기도 겪었지만 당을 장악해 역전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탄핵 정국까지 이끌면서 현재까지 극적인 대권 드라마의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강한 조기 대선 국면, 앞으로 37일 중도층 표심을 끌어와 승기를 굳히는 게 당면한 제1과제입니다. 기본 사회를 내세우며 진보적 색채를 드러낸 지난 대선과 달리 실용주의 중도 보수로서의 변신에 표심이 반응할지도 주목됩니다.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합시다. 본격화된 개헌 논의,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등 이재명표 새 정권의 청사진도 더 뚜렷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출마, 속도를 내고 있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가 막판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번 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안팎의 시선은 오히려 당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 4명 모두 한 총리가 출마하면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관련 수사 대상인 한 총리는 사퇴 시한이 일주일 남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대권 셈법에 골몰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국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들은 국민 불편 해소에 전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안 대응회의 주말 공개 일정은 없었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로 딱 일주일 남았고 오는 29일엔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다가올 일주일이 보수진영 대권 구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단일화를 공언했던 김문수 후보는 한 총리가 출마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단일화 토론을 2번 한 뒤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절차까지 언급했고 부정적이던 안철수 후보도 결국 수긍했습니다.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 후보를 뽑아야겠죠. 2차 경선의 당원 투표가 50% 반영되는 만큼 한덕수 등판을 희망하는 보수 진영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한 총리 지지도는 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은 2위였고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한 총리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응답은 60%로 부정적인 기류도 뚜렷합니다. 저나 여기 경선에 있는 분보다 월등하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거나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 출마설을 두고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내란 공범 수사 대상인 점을 상기시키며 소임을 다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후보 4명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의 과거 행보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의 연관성을 또다시 부인했는데요. 팩트체크 선택 2025에서 이준범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했던 이유를 묻자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지지 선언을 하신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죠. 언론 보도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분이 안 왔으니까요. 하지만 안 후보는 당시 자신의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틀 전 후보 캠프를 찾아가 응원의 편지를 건네며 지원 활동도 벌였습니다. 멀리서나마 계속 성원하고 있었고요. 오늘 응원 드리러 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련성을 재차 부정하면서 같이 정당 활동을 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당이 따로 또 하나 있고요. 그 기독교 당이 하나 있고. 처음에 창당할 때 같이 창당하신 건 아닙니까? 뭐 같이 그 당원이 되거나 정광훈 목사가 이래 한 건 없고. 지금은 후원당 탈당. 당시 창당 행사에서 전 목사는 자신이 김 후보에게 창당을 설득했고 총선까지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지사님 알아서 하세요. 지사님 뭐 화를 내는 거야. 목사님 여기까지 해놓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4월 15일까지는 지도해 주셔야죠. 4월 15일까지는. 그래서 내가 4월 15일까지는 내가 지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회를 상원과 하원, 양원제로 바꿔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상하원이 없는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2곳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지금처럼 단원제 국가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뿐입니다. 전부 양원제입니다. 중앙선관위 보고서를 보면 OECD 국가 중 단원제인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등 18개국입니다.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중앙은행이 제조, 발행, 유통하는 디지털화폐 CBDC를 미국이 추진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CBDC를 미국에서 한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획 중입니다. 미국에서 CBDC를 계획 중이라고요? 예. 미국은 CBDC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저 내부적으로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미국 내 CBDC의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과 베센트 재무장관도 같은 뜻을 밝혔는데 미국 정부의 내부 계획이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